안녕하세요. 주혜주의 마음극장 주혜주입니다. 오늘은 이근복 목사님의 교회 그림 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그 지하철 타고 안산을 가다 보면 지하철역 이름에 상록수역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상록수역하고 좀 연관이 있는 교회가 있다는데 그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상록수역은 일제시대 때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기자 생활했던 시문 선생의 소설 이름이고요. 해방 후에 동명의 상록수라는 영화가 제작이 되어서 유명하죠. 근데 이 상록수역과 관계된 샘골교회가 네. 있고 여기에 관련된 최용신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샘골교회는 1907년에 안산 최초의 교회니까 안산의 어머니 교회이죠. 1996년도에 이제 반월공단 있지 않습니까? 반월 신시가지 만드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를 이제 토지 수용을 하려는 것을 이제 교인들이 나서서 반대 운동을 해서 결국은 교회와 최용신 어리 담긴 이 강습소 이런 것을 지켜냈고 나중에 이제 안산시가 여기에 최용신 기념관을 설립하고 98년도에 교회가 최용신이 세운 이제 그 강습소 자리에 지금의 교회를 건축을 하지요. 네, 그렇군요. 예, 상록수라는 소설이 실제 인물을 배경으로 썼다는 사실도 굉장히 좀 놀라웠는데요. 이 샘골 교회에 최영신 선생의 어리 서려 있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과 농촌 계몽 운동을 통해서 항일 운동을 전개했던 최용신 선생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용신 선생은 1909년도에 출생을 했고요. 함경남도 덕원군에서 출생을 해서 원산 루시 여자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협성여자신학교, 지금의 감리교신학대학인데요. 거기에 이제 농촌지도사업과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 1931년도에 YWCA가 최용신 선생을 안산 샘골, 옛날 이름은 이제 천곡인데 거기에 이제 농촌 지도 교사로 파송을 해서 거기 가서 본격적으로 농촌 계몽 운동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농촌 계몽 운동을 하고 항일 운동을 하게 된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황애덕 교수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여성으로서 여성들의 비밀결사 단체인 송주회,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를 조직을 했던 분인데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최용신 선생도 항일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죠. 당시 최용신 선생이 파견받은 샘골 지역의 형편을 말하자면은 일제 가혹한 수탈련에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런 지역인데 최용신 선생이 여기 가서 일제 감시를 피해서 샘골 교회에서 아동 강습소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성에다가 그 다음에 그 당시는 뭐 아이들도 다 일을 해야 되고 일손도 많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내는 걸 거부했지만은 최용신 선생이 열심히 가서 설득을 하고 또 온 아이들을 진정성 있게 교육하고 또 돌보고 그런데 감동을 받아서 점차 아동 강습소에 아이들이 많이 다니게 되고 낮에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이제 동네 어른들을 상대로 야학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당시 상황으로서 여성이 그렇게 나서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이후에도 그 최용신 선생이 벌이신 또 펼쳐가신 활약이 굉장하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의 활약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용신 선생은 어쨌든 굉장히 혼신을 다해서 낮에는 아동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야학을 하고 그 다음에 농촌 여러 농업 기술도 이제 가르치고 이러면서 이제 애국 정신을 심고 이래서 이제 굉장히 그 강습소가 아이들로 이제 네. 많아지니까 너무 좁아서 그러니까 그 강습소 사용하던 샘골교가 너무 작아서 따로 이제 건물을 짓게 되죠. 강습소를 짓게 되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흙을 나르고 돌을 나르고 그래서 강습소를 이제 완성을 하죠. 그래서 겨울에 완성했는데 봄에 이 강습소에 110명이 되는 아이들이 몰려서 이 강습소가 또 비좁게 되는 그런 일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한글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런 과정에서 민족의식을 심고 애국신앙을 심어서 열심히 이제 이 강습소를 통해서 애국개문운동을 항일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네. 그냥 교육, 그쵸? 교육, 계몽운동,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큰데, 듣자 하니까 이 강습소에는, 애국 단일 정신이 깃들여져 있는, 교가가 있다 그러는데, 그 교가 가사를 조금 일부분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이 샘골 강습소 교가가 이렇습니다. 반월성 황무지 굴짜기로 따뜻한 햇볕은 찾아오네. 우리의 강습소는 조선의 빛. 오늘은 이 땅에 씨 뿌리고 내일은 이 땅에 향내 뻗쳐. 우리의 강습소는 조선의 싹. 황해의 깊은 물 다 마르고 백두산 철봉이 무너져도 우리의 강습소는 영원 무궁. 네. 아이고, 교가를 들으니까 뭐 어디 독립운동가를 듣는 그런 기분인데요. 이런 굉장히 활약을 벌이던 최용신 선생이 굉장히 이른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된다 그러는데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습소가 자체 이제 건물을 갖게 되고 자리를 잡게 되자 최용신 선생이 신학을 다 마치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일본 고베 여자신학교에 유학을 떠납니다. 그렇지만은 6개월 만에 병을 얻어서 다시 귀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돌아와서는 이제 병 치료를 하고 쉬고 그랬었는데 샘골 마을 사람들이 찾아가서 우리 다시 공부를 가르쳐달라 간청을 하는 바람에 아픈 몸을 이끌고 아주 열심히 또 농촌 계몽운동을 펼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다가 병세가 악화되어서 과로와 영양실조로 1935년도 1월에 결국은 26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995년에 정부가 최용신 선생의 그러한 공헌을 기려서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했고요. 2007년도에는 안산시가 상록수 그 공원에 최용신 기념관을 건립을 합니다. 네, 아유, 굉장히 정말 아픈 죽음이군요. 많이 오래 사셨으면 더 많은 일을 하셨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처럼 현실에 계셨던 최용신 선생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 상록수가 태어나게 된 그 배경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여기에는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시소설을 쓰고 그 다음에 신문사 기자 생활했던 시문 선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시문 선생은 이제 독립운동도 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신문에서 최용신 선생의 죽음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마침 그때 1935년도에 동아일보가 창간 15주년을 맞이해서 네. 장편소설을 공모할 때 그렇군요. 신문에서 읽은 최용신의 그 삶과 죽음의 그 가치를 갖고 소설을 썼죠. 상록수를 썼는데 물론 최용신을
최영신으로 네. 바꿔서 소설을 썼는데 그것이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 소설이 유명해진 것은 당시 임꺽정을 쓴 아주 유명한 홍영희 네. 선생이 이 상록수 소설의 서문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져서 많이 책이 읽히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이 최용신 선생과 관련된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네. 분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김교신 선생, 성서조선을 이제 발간한 김교신 선생이 그 당시 그 수원 고등농림학교에 있던 유다령 선생, 나중에 이제 서울농대를 기초를 놓은 유다령 선생을 찾아가서 이 최용신 선생의 삶이 대단한데 네. 한번 전기를 한번 써라. 그래서 이제 최용신 소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전기가 나왔는데 일제가 보니까 여기에 이제 항일 독립운동 정신이 담겼기 때문에 결국 두 분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최용신 선생의 무덤에는 아주 애틋한 사연이 또 서려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그 상록공원, 그 다음에 최용신 기념관을 둘러보고 교회도 가보고 그 다음에 그 기념관 왼편에 최용신 선생 무덤이 있어서 갔습니다. 묘비에 농촌사업가 최용신 선생 지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묘비가 안산시 그 황토 유적으로 지정이 되죠.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최용신 선생의 묘비 오른쪽에 봉분이 또 하나 네. 있는 거예요. 이 봉분은 최용선 생전에 약혼자였던 네. 김학준 장로의 묘였습니다. 어렸을 때 함경도에서 같이 자란 최용신과 김학준은 서로 사랑을 해서 나중에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최용신이 서울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농촌 지도교사로 이제 안산에 파송이 되고 이런 사이에 이제 김학준은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됐죠. 최용신은 일본에 유학 가기 전에 자기 약혼자에게 내년 봄에 결혼을 하자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난 거죠. 이 최용신 선생의 부음을 일본에서 들은 김학준이 달려왔지만은 최용신은 관에 누워 있었고 그래서 울며 불며 관에서 최용신을 끌어안고 영혼 결혼식이라도 올리자라고 울부짖고 그 관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김학준을 최용신 관에서 띄어내느라고 아주 애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네, 아유 그냥 가슴이 절절한 먹먹한 두 분의 이야기네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 두 분의 묘가 그쵸 나란히 있게 됐는지 그 얘기 마저 좀 해주시죠. 졸지에 약혼자를 잃은 김학준이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하다가 함경도 자기 자란 고향 함경도 어느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그동안 자기 아픈 사연을 다 얘기를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게 해줬죠. 그래서 거기에서 만난 길금복이라는 여성과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해방 후에 이 상록수가 영화로 되죠. 그런데 이제 김학준이 그 영화를 보고서 이제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박동혁이 사실은 자기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그래서 이 사연을 자기 부인 길금복 씨도 알게 되고 남편의 그 아픈 사연을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가족이
1961년도에 안산 샘골로 이주를 해서 네. 김학준 장로가 샘골 이사장이 되었고 고문이 되어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다가 최용신이 세상을 떠난 지 40년 만인 1975년도에 김학준 장로가 갑자기 운명을 하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용신이 곁에 묻어다오. 그래서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이 김학준 장로의 부인인 길금복 씨가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되죠. 아무래도 내 남편의 무덤을 옛날 약혼자였던 최용신 곁에 묻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족들과 상의를 해서 결국은 최용신 선생 묘 옆에 옛날 약혼자였던 김학준 장로 묘가 같이 나란히 있게 된 사연입니다. 네. 두 분의 사랑 이야기도 절절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남편의 사연을 다 듣고 이해하고 남편의 유언대로 실행을 해준 그 부인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 최용신 선생의 얼이 스며 있다고 하는 그 샘골교회 얘기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2017년도에 그 강습소 자리에 세워진 샘골교회를 갔었습니다. 거기에는 최용신 선생의 삶과 얼이 스며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샘골교회 내부에 기미 독립선언문이 이제 이렇게 걸려 있었고, 그 다음에 매년 1월에는 최용신 추모 행사를 교회가 진행을 하고, 해마다 3일째 되면은 3.1절 3.1운동 기념 예배를 드리고, 또 안산시에서 주최하는 상록문화제 적극 참여를 하고요. 교회 찬양대 이름도 상록수 찬양대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교회가 이른 나이에 26살의 세상을 떠난 최용신 선생의 그 뜻을 기르고자 애쓰고 있고요. 그 해가 이제 창립 110주년을 맞았는데 그 교회 주보에 이런 다짐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샘골교회는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 이 지역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 이 지역을 사랑하는 교회로 새로운 이야기를 쌓아갈 것입니다. 이런 다짐이 샘골교회를 통해서 이 안산에 최용신 선생의 아름다운 삶과 그의 신앙과 그 항일 정신이 안산에 널리 계속 퍼져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샘골교회, 그 샘골교회에 살아 숨쉬는 최용신 선생의 짧지만 아름다운 생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뜻을 얼만큼 이어가는지를 절절히 보여주는 샘골교회 이야기를 같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남다르게 느껴지죠? 오늘은 이근모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 그림 이야기 7번째 이야기 경기도 안산에 있는 샘골교회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